안녕하세요. 2021년 사회정책학회 한국노동연구원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김근주 박사님이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해 주시고, 역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전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가 김태환, 이승윤 두 분 교수님이랑 박종식 노동연구원 박사님께서 새벽 배달 노동의 위험성과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가톨릭대 백승호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 주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션은 김수영, 강명주, 박준혁 서울대 교수님께서 디지털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정신적 위험을 중심으로라는 것을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영훈 박사님께서 맡아서 해주십니다. 지금 저희 세션이 이렇게 세 개로 돼 있고 지금 시간이 3시 반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세션당 한 30분 정도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약 15분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 한 10분쯤 해주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 코멘트 해주셔서 그것까지 합쳐서 30분을 맞추는 걸로, 그런 식으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발표해 주실 김근주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근주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고 하는 아젠다를 통해서 고용안전망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정부 초기부터 진행하여 왔던 고용안전망, 특히 고용보험의 확대 정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불리는 그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실시를 소개를 드리고, 정책 현황과 앞으로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그래서 정부 노동정책과 고용안전망의 역할,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대변되는 정책에 있어서의 모습, 그 다음에 향후 쟁점, 그 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향후의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총 5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집 12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는 정부 노동정책과 고용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진보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제 현 정부에서는 노동정책을 주요한 정책의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에서는 사실 노사 간의 대립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냈고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 7번부터 나왔던 포괄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입니다. 그 외에도 근로조건 격차라든지 아니면 단결권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정책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던 정책이 포괄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현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인데요. 이게 정부 7번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래서 일자리 경제라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넘어가서 고용 안전망 강화의 방향을 보시면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라고 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라든지 급여 확대라든지 수급 요건이라든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정부 초기부터 논의됐었고, 보완적 고용 안전망의 도입이라고 해서 한국형 실업부조 역시도 정부 초기부터 논의됐던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아무래도 구체화되면서 약간의 네이밍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 아까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서 2019년에 보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중층적 고용 안전망 구축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그다음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회정책 추진에서 소득 부분에서 주요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2017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국정 과제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오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폭넓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보시면은 입법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제도에 포섭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으로는 고려를 하지만 적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법 제정 당시부터 아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회보험의 연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상정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보면은 사실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에 포섭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사실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보자면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전체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실업에 대한 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보장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보건의료라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반면에 실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제도에서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실업에 대한 위험이 가져오는 이 사회의 문제는 점점 커졌기 때문에 이 사회적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선제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적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일자리 양년장금이라든지 최저임금처럼 고용을 지속하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체계들은 조금 갖춰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있어서의 사회안전망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에 있어서의 초기부터 계속 나타났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실업 문제가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과연 이러한 정책 방향들을 어떻게 조금 더 강화하면서 그 속도를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 정책의 변화를 보면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을 제시했고요. 고용 서비스 강화와 인적 인프라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향상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넘어가면은 사실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그 포섭 범위의 확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가입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도적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고용보험 자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험 중에서도 근로자 사회보험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과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전국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견해도 내고 뭐 고용보험의 확대 정책을 너무 좀 정치적인 저 레토릭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회보험의 확장기라든지 아니면 통합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어서 분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이라고 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편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대상을 확대하자면 조금 더 하자면 취업자에 있어서의 고용보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이 조금 더 정확한 워딩이 되겠죠. 정책의 방향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방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적용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